네, 전력관리 직접회로 온라인 강좌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PMIC을 설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설계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디바이스 혹은 제조 과정에서는 저도 잘 모르고 그거를 이용해서 설계할 때 어떤 파라미터들을 봐야 되고 어떻게 디바이스를 이 설계 관점에서 활용해야 되나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 IC를 접하면 파워가 하이 볼티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하이 커런트를 서포팅 하잖아요. 이걸 핸들링 해야 됩니다. 하이 볼티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블랙 다운 볼티지가 우리가 처리해야 될 볼티지 도메인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 얘기를 접하냐면 볼티지 레이팅이라는 말을 접합니다. 볼티지 레이팅은 우리가 맥스 가해줘야 될 그 디바이스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가해줄 수 있는 전압 레인지예요. 그럼 커런트 레이팅이 있겠죠? 커런트 레이팅이 정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들은 블랙다운 볼테이지보다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파워 IC를 하다 보면 블락킹 볼테이지란 말을 씁니다. 블락킹 볼테이지는 뭐냐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오프 됐을 때 트랜지스터는 파워에서 기본적으로 스위치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 스위치로 동작하는 파워가 오프 됐을 때에 트랜지스터가 견딜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다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커런트도 흐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블락킹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자, 이 블락킹 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적이 높을 거고 높은 하이 볼테이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어디가 있을까요? 예, 드레인 소스 가는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죠? 드레인 소스 가는 전압이 있을 거예요. 이 드레인 소스 가는 전압, 게이트 전압을 제로로 놨을 때에 오프죠? 그때에 드레인에 가도 이 트랜지스터가 브레이크다운 되거나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 조건, 그때의 이 전압을 드레인 소스 간의 블랙다운 볼티지 혹은 블락킹 볼티지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제 게이트와 드레인 간의 그 오버랩 부분이죠. 거기도 이제 그 맥스 가해질 수 있는 전압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사이드 때문에 옥사이드 두께죠. 이 게이트 소스 간에 가해져야 되는 이 맥스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랙다운을 이렇게 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게이트 옥사이드의 재질을 깨트리지 않고, 즉 디바이스 데미지를 주지 않고 맥스로 가해질 전압, 이게 VGS 블랙다운 볼테이지 혹은 VGS 블락킹 볼테이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블락킹 볼테이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응용 도메인에서 어떤 트랜지스터를 셀렉션 할 건가 이걸 그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를 깨지지 않고, 파워는 워낙 파워 핸들링이 크니까 전압 도메인, 전압 관점에서 혹은 전류 관점에서, 그러면 얘들을 신뢰성 있게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바이스마다 그 Safe Operating Region이 있거든요. SOA라는 에어리어, Safe Operating Area라는 곳인데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바깥에 나가면 디바이스가 언스테이블해지고 이제 디스크리트 파워에 대입하시다 보면 그런 영역이 제시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과정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파워 인티그레이션 IC거든요. 인티그레이션 했을 때 디스크리트는 부가적인 거고 우리의 목표는 PMIC을 설계하는 거죠. 거기도 똑같은 그 말이 적용이 됩니다. 블락킹 볼테이지, 정격, 그다음에 디바이스가 신뢰성 있게 안전하게 동작하는 Safe Operating Area.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SOA라고 씁니다. 그리고 얘는 Safe Operating Area 이렇게 씁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용어는 하고요. 자, 파워 IC는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뭐냐면 이 파워 트랜지스터는 대부분이 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스위치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스위칭 퍼포먼스 좋아돼요. 패스트 스위칭 하면 할수록 좋아요. 이 패스트 스위칭 하면서 이제 로스를 최소화하면 좋습니다. 그죠? 우리 로스 따져서 캐패시터도 로스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션 하면서 IV 오버랩 되면 로스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로스들이 스위칭 하면서 패스트 스위칭 개런티 하면서 적은 디바이스 이게 중요한 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온으로 동작하니까 스위치 온오프로 동작하니까 온 됐을 때의 RDS 우리 모스펫 기준으로 RDS 저항이 적어야 돼. 즉 컨덕션 노스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러면 서멀 퍼포먼스 좋아져요. 그죠? 그다음에 다이내믹 로스가 작아야 돼. 즉 캐패시터 작아야 되는 거예요. 스몰러 캐패시턴스 우리 입력 캐패시턴스죠. CIS 디스크리트는 요거를 Q 게이트라고 해서 트랜스를 턴 on 하기 위해서 혹은 턴 off 하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토탈 전화량을 Q 게이트라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아웃풋에서의 캐패시턴스 얘도 그 하드 스위칭 우리가 다루는 해프 브릿지 이런 건 다 하드 스위칭이에요. 하드 스위칭일 때 이 COF에서 에너지가 로스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CV 스퀘어 이런 그 단위로 즉 캐패시턴스 타임스 거기 차징하는 볼테이지 피크 값의 스퀘어 값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파워가 핸들링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썸을 퍼포먼스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얘기할 때 주변 온도 앰비언트 템퍼리처 그다음에 정션 템퍼리처라고 하는데 정션 템퍼리처는 이런 노스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는 안정하게 동작하는 그러한 디바이스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이 릴라이빌리티, 즉 파워 IC를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데미지를 입지 않아야 된다. 불량이 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개런티를 한 다음에 효율이에요. 그죠? 효율이 좋아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뭐 보통 그럴 때는 예, 배터리 유스 타임, 배터리 사용 시간을 오래 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인투일 서킷이 주목적이지만 디스크리트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이 파워일 때는 외부 소자를 쓰고 파워 소자를 쓰고 내부에 게이트 드라이버하고 컨트롤러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그 상품화해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바이스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디바이스 피직스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디바이스 피직스 데이터를 보고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컨벤셔널 쓰는 게 실리콘이에요. 그죠? 14번 원가 원소 기율을 원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이에요. 최외각의 이 전자들이 이제 디바이스 특성을 하는데 그게 네 개를 갖고 있어 서로 네 개를 주고받고 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드는 게 실리콘 카바이트예요. 하이파워의 새로 그런 거 크리라는 미국 회사가 아주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죠. 그다음에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이 두 개는 와이드 밴드입니다. 자, 와이드 밴드란 건 뭐냐면 에너지 밴드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밴드는 그 보면 뭐냐면 그냥 컨셉만 보고 넘어가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밴드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가 컨덕션 밴드고 여기 컨덕션 밴드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죠. 이 V입니다. 자, 여기서 열을 받으면 전자가 이렇게 톡 튀어나가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되고 여긴 이 전자가 없어지는 홀이 남아요. 이런 거를 홀
일렉트론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이게 이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들이에요. 이게 있어야 전류가 흐릅니다. 이거를 많게 흐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농도를 넣어주고 그러죠. 자, 이 컨덕션에서 그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밸런스 밴드, 밸런스라고 그래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전하를 옮기는데 1쿨럼 옮기는데 1볼트가 하면 1 엘렉트론 볼트지.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자, 실리콘은 보면 1.12 엘렉트론 볼트예요. 적절히 쿨럼 하나를 차지로 움직이는데 1.12볼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이드밴드 물질은 여기는 3.26 엘렉트론 볼트 3.5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기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이 제너레이션 홀 일렉트론 제너레이션이 하려고 그러면 전압을 많이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이 뭐죠? 하이 템퍼리처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옮기는데 열 가면 이거 튀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들어온 걸 리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튀어가게 하는, 즉,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튀어가는 게 이제 밴드가 크면 하이 템퍼리처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키지 같은 것도 그러니까 하이 템퍼리처 가야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와이드 밴드는 이제 하이 볼티지에 이제 씁니다. 하이 볼 템퍼리처 오퍼레이션 동작을 씁니다. 이 모빌리티는 스피드죠. 예. 일렉트론 모빌리티, 홀 모빌리티. 뭐 실리콘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물질은 카바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전류 관련돼 있죠. 모빌리티. 왜냐면 우리 C옥스의 모빌리티 타임스 C옥스이죠. 단위면적 캐패시턴스고 이게 어, 여기 일렉트론 모빌리티 혹은 홀 모빌리티잖아요. 여기다 디바이스 사이즈를 정하고 그다음에 VGS에 가해주는 전압을 예를 들어 스퀘어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대략적으로 전류가 되죠. IDS 여기 2분의 1을 좀 이렇게 쓰면요. 모빌리티 하면 전류 핸들링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하이 볼테이지, 블랙다운, 블락킹 볼테이지였는데 그게 블랙다운 필드에 이게 필드가 크면 클수록 단위 센치당 이 볼트 걸리는 거예요. 그죠? 크다는 거는 단위 센치당 많은 볼테이지가 걸려도 이제 블랙다운이라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죠? 큰 게 이제 하이 볼테이지까지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실리콘은 0.3이에요. 0.3. 그다음에 얘는 상당히 크죠. 10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하이 파워의 이 실리콘 카바이트나 겐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전압에다 전류 곱하면 이 파워 핸들링이죠. 예. 그다음에 서멀 컨덕티비티예요. 얼마나 열을 잘 소모할 수 있나.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하이 템퍼리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실리콘 1이라고 가정하면 와이드밴드 디바이스가 크죠? 예, 큽니다. 자, 이 정도여서 왜 사람들이 파워 쪽에 기존의 실리콘 IGBT나 그다음에 모스펫 대신에 이 실리콘 카바이트나 이 겐 쪽으로 가나 이 하이 볼티지 쪽은 그렇게 하나 노 볼티지는 말이에요. 실리콘 써도 좀 충분해요. 가격도 싸죠. 그다음에 제조에 그동안 경험이 쌓여 있어서 이제 그 릴라이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이 볼티지라면 새로운 이걸 쓰게 돼요. 여기를 보면 X축은요. X축은 스위칭 프리퀀시 즉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스피드하게 쓸 수 있나. 여기는 파워예요.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류 핸들링이에요. 그죠? 예. 보면 실리콘 IGBT는 바이플라인데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가지고 전류를 갖고 다니는 바이플라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게이트 쪽이 인슐레이트라서 볼티지 컨트롤
것도 해요. 그러니까 IGBT예요. 뭐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여기 보면 모스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인슐레이터 들어있어 그래요. 그다음에 동작은 안쪽은 바이플라처럼 만들어 놨죠? 예. 자, 이 IGBT 상당히 많이 쓰고 파워앰 현재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 IGBT는 보면 스피드는 그죠? 이렇게 되지만 저항이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파워 핸들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예, 이게 와트 단위니까 이게 킬로와트, 메가와트 이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볼테지 실리콘, 모스펫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이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피드도 어느 정도 빠르면서 하이 파워를 쓰는 것이죠. 예, 하이 파워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겐도 보면 스피드 빠르죠. 스피드 빠릅니다. 뒤에 저기 보면 겐 스피드 상당히 빨라요. 자, 이 스피드 빠르면서 파워는 좀 이 카바이트보다 좀 낮은 영역에서 쓰죠. 노 볼트 실리콘이요. 우리 믹스트 모드에 쓰는 노 볼트지 5볼트짜리, 6볼트짜리 이런 것들. 그 이하 이런 건 스피드 상당히 빨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 파워 핸들링 즉 전압 곱하기 전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래서 신흥으로 떠오르는 게 이 실리콘 카바이트 이겐 쪽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거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블랙다운 기준으로 보면, 블랙다운 기준으로 보면, 이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 말이에요. 모스펫은 이 전류를 갖고 다니는 게, N모스는 일렉트론이에요. P모스는 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머저리티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가 전류를 갖고 다닙니다. IGBT는 바이플라고 그랬죠? 얘는 뭐냐면 소수 캐리어, 즉 다시 말하면 이 PN 형식이라면 P에서 N으로 가면 이 홀은 N 타입 영역에서는 소수 캐리어예요. 그다음에 N에서 순방인 거라면 N에서 이제 그 P 타입으로 갈 텐데 그게 전류를 갖고 다닙니다. 그 소수 캐리어 갖고 다니. 그러면 그 저항이 다수 캐리어보다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IGBT는 이 카바이트로 만들든 아니면 실리콘으로 만들든 얘는 이제 마이너리 캐리고요. 모스펫은 이제 다수 캐리예요. 여기서 스피드는 상당히 빠르지만 그다음에 온정은 상대적으로 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온정이 적으니까 하이 파워 쪽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업타임, 턴오프 로스 적다, 뭐 이런 IGBT, 뭐 이런 IGBT의 저항이 적습니다. 적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들어가면 이제 이것들보다 실리콘보다 훨씬 더 스피드 빨라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외부품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실리콘 모스펫이에요. 잘 아는 인피니언 거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모스펫 TI 거 뭐 그다음에 뭐 미국에 많은 잘하는 데 많습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 겐입니다. 자, VDS 아까 블락킹 볼테이지 맥스 갈 때 한 100볼트 정도 된다고 100볼트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드레인 소스 간의 맥스 커런트 핸들링이 80A, 86A, 90A. 그 다음에 RDS on 그죠? 이게 대략 어떻게 보면 VGS가 어딨나요? VGS 너미널 값이 10V 이렇게 됐을 때, 즉 실리콘이 10V고 걔는 5V네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 턴온 되면 얘는 실리콘은 6Ω이에요. 그죠? 6Ω. RDS온이. 그다음에 실리콘 모스펫 8.75Ω, 이건 2.4mΩ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 VGS 너미널 값에서 가하고 턴온 됐을 때 얘기합니다. 스트레셔드 볼테이지 노미널 값을 보면 3볼트 실리콘 100볼트짜리가 2008볼트, 겐이 1.4볼트. 그죠? VGS도 작고 노미널 값이 적죠? 그다음에 이 Q 게이트가 뭐냐면 트랜지스터를 턴 온 혹은 턴 오프 하기 위해서 그 게이트 쪽에 가해진 토탈 차지를 C 게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파워 트랜지스터 할 때 처음 오프에서 온 되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CGS, QGS, CGS를 차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밀러 플래토 쪽 들어가면 G 게이트워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게이트 드레인과 게이트 소스 간의 캐패시터를 차지하는 시간, 이게 토탈에서 Q 게이트라고 그랬죠? 예, Q 게이트가 작은 의미,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턴온, 턴오프 할 때 작은 차지량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드라이브 커런트로 표현하면 드라이브 볼티지로 표현하면 이 스피드가 훨씬 빠른 것이죠. 그래서 보면 30 나노 쿨롬, 27 나노 쿨롬, 13 나노 쿨롬 이게 동일한 조건이면 어떤 게 가장 빨라요? 개인이 가장 빠르죠? 예,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와 R은 뭐예요? 다이오드가 온됐을 때 우리가 이거 다이오드가 온되면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고 씁니다. PN 장션 다이오드를 보죠. PN형의 다이오드가 P, N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요게 요 놈이 순방에 걸리면요. 순방에 플러스 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바이너리 캐리어가 돼요. 이게 홀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N 쪽이 일렉트론이 쪽으로 하면 이쪽 바이너리 캐리어가 돼요. 자, 턴온 됐을 때 이렇게 돼서 얘놈의 기울기가 전류를 결정합니다. 그건 디바이스 피직스, 즉 우리 학부의 대략 2학년에서 3학년 초기에 배우는 거죠. 물리전자.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얘를 이제 리버스로 딱 걸어놓으면 전류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얘 차지를 다 빼는 시간 동안은 전류가 계속 흐릅니다. 블락킹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차지량 빼내는 게 QR이라고 써요. 리버스 리커버리 차지예요. 요게 로스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요놈이 작아야 스피드 빨라 해도. 자, 그러면 여기를 데이터를 보시면 그 인피니언 거 벡터는 89 나노 쿨롬, 그다음에 TI 거는 211 나노 쿨롬. 걔는 없죠? 예, 걔는 없습니다. 이 로스도 적다는 얘기예요.